어젯밤 새벽 독일에서 몽골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해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모두에게 모두 너무 위험한 상황.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출신의 기후과학자 엘리나라고 해요. 저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 대응 회의에 몽골 대표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국가들과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였고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죠. 그런 소중한 일정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제가 임신 35주 차였거든요. 하지만 몸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의사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는 독일에서 출발해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창 밖의 구름을 보며 조용히 아기의 태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순간은 갑작스럽게 깨졌어요. 어느새 태국 상공을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죠. 갑자기 배 밑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뱃속 아기의 움직임도 둔해졌어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 여성분이 제 상태를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입술로 아기가 라고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그분은 바로 승무원을 불렀고 승무원들이 급히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기내 방송으로 의사를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었고 그 흔한 조기 진통 대응 장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탑승객 여러분, 기내에서 긴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 대응이 가능한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옆에 있던 한국 여성분이 조용히 말해줬어요. 한국 인천공항으로 갈 거예요. 거긴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 그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기 그리고 저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그 순간 비행기는 방향을 틀었고 저는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자.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주변 승객들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물수건을 가져다주고 누군가는 담요를 덮어주고 모두 낯선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손길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승무원들은 계속 제 상태를 확인했고 기장은 가능한 한 빨리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로를 조정했어요. 제가 정신을 잃을 듯한 고통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옆자리 한국 여성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곧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라고 끊임없이 말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조기 진통이라는 말이 자꾸 제 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살 수 있을까? 비행기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인천국제공항과 연락되었습니다. 긴급 의료팀이 대기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시간이 충분할까? 내 아기와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천공항을 향해 하늘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아기에게 계속 속삭였어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때 저는 몰랐어요. 한국 땅 인천공항에서 어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그곳은 단순한 비상 착륙지가 아니라 기적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점점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창 밖을 바라보는데 활주로에 수많은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는데도 불빛 하나하나가 밝게 켜져 있었고 곳곳에 대기 중인 구급차들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순간 벅찬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곧 착륙합니다. 의료팀이 대기 중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착륙 순간 비행기가 한 차례 큰 진동과 함께 활주로에 내렸고 곧바로 멈춰섰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구조대원들이 빠르게 뛰어들어왔어요. 그들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산모분 들리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국어였지만 따뜻한 눈빛과 표정 덕분에 무슨 말인지 굳이 통역이 없어도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즉시 들것에 저를 눕히고 부드럽게 이동시켰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구조대원들의 손길은 정말 따뜻했어요. 저는 벌벌 떨면서도 그 온기에 위안을 받았어요. 구급차는 바로 활주로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비상등이 번쩍이며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죠. 들것이 차량 안으로 옮겨지자 의료진들이 빠르게 저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혈압 체크 들어갑니다. 심박수 확인. 그들의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전문적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작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병원까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지만 저는 한국어를 완전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은 표정과 손길로 충분히 전해졌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인천의 도로를 가르며 달리는 동안 저는 창 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와 아기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이던 의료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만은 또렷하게 기억해요. 새벽 3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안은 마치 나처럼 밝고 분주했어요. 수많은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며 저를 침대로 옮기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저는 겨우 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제발 아기만. 그때 한 여성분이 다가와 제 귀에 조용히 말했어요. 저 몽골어 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분은 인천대학교에서 중앙아시아 언어를 전공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아이굴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었고 마치 운명처럼 제 옆에 나타나준 거예요. 아이굴 씨는 저와 의료진 사이를 오가며 하나하나 상황을 전달해 주었어요. 지금 조기 진통이 시작됐고 아기 심박이 약해졌어요. 곧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발 아기만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아이굴 씨도 저와 함께 울먹이며 말했어요. 엘리나 씨 둘 다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 병원은 최고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아이굴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걸어갔어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절대 혼자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방인인 저에게 그녀는 천사 같았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굴 씨가 그 말을 정확히 통역해줬고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이만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 아이굴 씨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국경도 언어도 종교도 달랐지만 우리를 이어준 건 단 하나,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취에 들어가며 의식을 잃었고 운명을 건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미 마취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나중에 아이굴 씨와 의료진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었죠. 새벽 3시 20분. 인천길병원 수술실에는 말 그대로 전 병원급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산부인과 전문의, 신생아과 전문의, 마취과 의사, 간호사들, 그리고 응급대응 인력이 모두 수술실에 모였대요. 제가 이국의 임산부 한 명일 뿐이었는데 모두가 저와 우리 아기를 위해 밤을 새워 뛰어다녔던 거죠. 수술이 시작되고 곧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기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의료진이 외쳤고 아기를 꺼내는 데까지의 시간이 숨막힐 만큼 짧아졌어요. 마취 중인 제 곁에선 생명을 향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드디어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기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지만 곧바로 이어진 건 침묵이었대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신생아 소생팀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장 마사지를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며 몇 초 몇 분이 천년처럼 흘러갔죠. 수술실 밖에서는 아이굴 씨가 복도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아나줘요. 수술실 밖 복도에는 제가 탔던 비행기의 승무원들도 와 있었고 공항 관제탑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구조대원들도 대기 중이었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린 아기의 울음소리. 울었다. 호흡 있어요. 수술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의료진들은 즉시 아기를 인큐베이터로 옮겨 신생아 집중치료실엔 ICU로 이송했고 그와 동시에 저에 대한 수술도 계속 진행됐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 몸에서도 심각한 출혈이 이어졌거든요. 출혈량이 많습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계속 수술에 집중했고 그 와중에도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됐어요. 링거, 수혈, 지혈, 심전도 의료진들의 손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술실 안에서는 두 생명을 위한 전쟁 같은 수술이 이어졌어요. 의료진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저를, 다른 팀은 아기를 살려야 했죠. 끊임없는 교신과 협업이 이어졌고 마침내 저의 출혈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산모 상태 안정됐습니다. 이 말이 의료진의 입에서 나왔을 때 수술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의 상태도 곧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비록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NICU에서 장비의 도움을 받으며 호흡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신생아 호흡자가 유지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굴 씨는 복도에서 조용히 울었다고 해요. 안에서 들리지 않던 울음소리가 복도를 메운 기쁨의 눈물이 되었죠. 저는 여전히 마취 상태였지만 제 몸과 마음을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아이를 살려주고 있었어요. 인천의 새벽은 그렇게 한 생명의 울음으로 깨어났고 한국이라는 나라, 이 도시는 저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선물이 되었어요. 수술이 끝난 후 아이는 NICU로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도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밤새 저와 아기의 상태를 지켜보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NICU에는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며 아기의 호흡, 심박, 체온을 체크했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이 모든 일이 새벽에 휴일에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이굴 씨는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생명 앞에 모든 것이 열려있는 나라예요. 이런 구조 시스템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은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었고 살려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고 제일 먼저 물었어요. 우리 아기 괜찮나요? 간호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산모님도 아기도 모두 무사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전 조용히 속삭였어요. 살았다, 우리 둘 다 살았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수술실의 밝은 조명이었어요. 아직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입술을 떼었어요. 우리 아기 괜찮나요?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셨어요. 네, 엘리나 씨. 아기도 무사하고 산모님도 수술 잘 끝나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어요. 아이굴 씨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늘 그렇듯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엘리나 씨, 아기 정말 잘 있어요.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이굴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저는...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 오후 드디어 아기를 볼 수 있는 허가가 났어요. 휠체어에 앉아 NICU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동하는 내내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인큐베이터들이 보였고 그중 하나에 우리 아기가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가 인천이에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그 아이는 정말 작고 여렸어요. 몸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가슴은 작게 들썩이며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제 말은 감정에 묻혀 중간에서 멈췄고 저는 그저 유리창 너머 작은 손을 바라보며 가만히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기는 인공호흡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스스로 호흡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심장과 폐 기능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이굴 씨가 옆에서 그 설명을 차근차근 통역해줬고 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밤 병실 창 밖으로 보인 인천의 야경은 말 그대로 황홀했어요. 수술 전 그 절박했던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고 지금 이렇게 침대에 누워 아기의 회복 소식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밤에도 신생아 전담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상 징후가 생기면 즉시 대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은. 다음 날 아침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천이가 밤사이 스스로 호흡을 시작했대요. 의료진도 깜짝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고 간호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알려주셨어요. 이 아이 정말 강한 아이예요. 그날 이후 병원은 제게 가족 같은 곳이 되었어요. 병원 식당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몽골에서 오셨죠? 아기 잘 지내고 있대요. 청소 아주머니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인천이 우유 잘 먹었대요. 저는 매일같이 이런 따뜻한 말을 들으며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며칠 후 드디어 우리 인천이를 처음으로 안아보는 날이 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그 작고 연약한 몸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살아남았어. 아이굴 씨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엘리나 씨, 아기 이름은 정하셨어요? 저는 우리 아기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이 아이는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이 이 아이를 살렸어요. 그 이름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날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굴 씨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인천 이제 그 이름은 저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가 되었어요. 인천이의 몸무게는 출생 당시 겨우 1.8kg였어요. 너무 작고 연약해서 처음엔 제대로 울지도 못했죠. 하지만 인천이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눈에 띄게 빠른 회복을 보여줬어요. 며칠 만에 인공호흡기에서 벗어났고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건 정말 드문 기적이에요. 산모도 아기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NICU의 간호사들은 매일 저에게 인천이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날은 아기가 잘 먹었다는 이야기, 또 어떤 날은 체온이 안정됐다는 소식이었죠. 그때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준 아이굴 씨. 그녀는 통역만이 아니라 저의 가장 가까운 버시자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어느 날 병원 원장님이 병실을 찾아오셨어요. 엘리나 씨, 인천이 이야기를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고 병원 전체가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여기 모든 분들이 우리 가족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천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이 도시에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인천시장님이 직접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엘리나 씨, 인천이는 이 도시가 함께 지킨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에게 인천시 명예 시민증을 드립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민증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기 인천은 이제 단순히 저의 딸이 아니라 모두의 아이가 된 거예요. 인천시의 이름으로 태어나 인천이라는 도시의 품에서 살아난 아이.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우리 가족의 고향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저희 비행기에서 처음 제 상태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준 그 한국 여성 승객이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일부러 먼 길을 오신 거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얼싸안고 울었어요.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고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또한 인천공항의 관제탑 관계자들과 구조대원들도 병원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비행기는 적절한 시점에 착륙하지 못했을 거고 저희 모자는 무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분들에게 깊은 절을 하며 말씀드렸어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작별 파티도 준비해 주셨어요. 간호사, 의사, 청소 아주머니, 식당 직원까지 모두 모였어요. 케이크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인천이와 엘리나 건강하세요. 기적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울컥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아이의 대모이자 대부예요.
인천이는 정말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아이예요. 아이굴 씨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엘리나 씨. 한국은 당신과 인천이의 또 다른 고향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 익숙한 풍경 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따뜻해진 인천의 하늘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인천은 단순한 도시가 아닌 기적의 이름이 되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우리 인천이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걷는 것도 느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러웠지만 놀랍게도 인천이는 누구보다 빠르고 씩씩하게 성장했어요. 이제는 제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걸음마도 하고 엄마 엄마 하며 저를 부르기도 해요. 그동안 저는 늘 약속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난 그곳 생명의 기적이 시작된 인천에 꼭 다시 데려오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킬 날이 왔어요. 저는 인천이를 품에 안고 비행기에 탔어요. 이번엔 더 이상 두려움도 긴장도 없었어요. 기적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직원분들이 저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인천이 아니에요? 우와, 벌써 이렇게 컸네요. 모두가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1년 전 비상 착륙을 도왔던 관제탑 관계자분도 있었고 활주로에서 구조했던 구급대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인천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도 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한국말도 조금씩 가르치고 있어요. 이곳을 잊지 않게요. 공항 내 회의실에서는 작은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날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모였고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인천이의 기적은 이미 SNS와 외신 기사로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45분의 기적, 인천의 딸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짧은 연설을 했어요. 1년 전 이곳에서 저와 제 딸은 죽음 앞에 있었지만 수많은 한국 분들의 손길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인천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생명을 선물해준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인천이도 제 품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앙앙 웃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 아이굴 씨가 등장했어요. 1년 동안 연락은 계속했지만 직접 다시 보니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엘리나 씨, 우리는 서로 껴안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인천이가 정말 건강하네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인큐베이터 속 작은 아기였던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인천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인천아. 그날 오후 우리는 인천길병원도 다시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청소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NICU 앞에 섰을 때 저는 인천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야. 네가 처음 숨을 쉰 곳이야. 인천이는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모두의 눈가가 젖었어요. 병원에서는 인천이의 탄생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만찬도 마련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니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다시 느껴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한 성장 앨범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태어난 날부터 인큐베이터 속 모습, 첫 울음, 회복하는 과정, 처음 안아본 날, 그리고 지금의 활짝 웃는 모습까지 저는 앨범을 껴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활주로 근처로 다시 갔어요. 1년 전 새벽 2시. 이곳에 비상 착륙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둡고 긴박했던 활주로가 오늘은 아름다운 햇살을 받고 있었고 활주로 너머로는 비행기들이 평화롭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인천이를 안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가 네가 태어난 곳이야. 너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태어난 기적이란다.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공항 직원 한 분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인천이 다음에도 꼭 놀러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꼭 다시 올게요. 이곳은 우리 가족의 고향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래로 펼쳐진 인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서 인천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사랑해, 인천아. 그리고 고마워, 한국.